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드리는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맹방인 이스라엘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네타냐후에 대해서 사실상 경고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와이타임스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방문 일정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더 힐은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략에 대해 불만을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군이 서한 지구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공습을 하고 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 것에 대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휴전에 동의하도록 동의했지만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MBC 뉴스도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핵 협상과 가자 전쟁 문제로 인해서 삐걱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주간 네타냐후 총리를 자극하는 공개 발언을 2차례나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이어서 네타냐후 총리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라면서 한 미국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이어가고 이란에 대한 공습을 꺼리는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어떤 협상에도 우려를 품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분노했고 그의 보좌관인 론 데머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백악관을 2번째로 방문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시에 공군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란과의 직접 협상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사석에서 이란과 협상이 시간 낭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이란이 경제 제재와 후티 반군, 하마스 등 연계 세력의 약화로 허약해진 점,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의 전략적 방공 체계가 마비된 점을 고려해서 핵시설을 공습할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우려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에서 새로운 군사행동을 시작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건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불만은 트럼프 2기 들어 첫 해외 순방인 이 중동 지역 방문 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부터 중동 순방에 나섰고 첫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레이트 UAE라고 그러죠. 또 카타르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순방 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인 론 더머 전략문제 담당 장관이 앞서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이스라엘 방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AL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도 백악관에 같은 제안을 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스라엘 방문을 제하기로 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패싱을 예상치 못한 외교적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파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마스의 인질로 잡힌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협의도 없이 이달 초부터 하마스와 직접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했고 결국 합의를 하면서 인질은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월스저널은 현지 시간 11일 친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자신들이 억류 중인 마지막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기로 했다면서
미국 이중국 적자인 이스라엘 군인 에단 알렉산더가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월전으로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미국의 인질 석방이 다른 인질들의 석방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어나갈 태세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인질 석방 협상은 전시 상황에서도 진행될 것이라면서 전쟁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는 유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휴전 협상이 결렬된 직후에 밝혔던 하마스 괴멸 목표를 관찰하겠다 하는 뜻을 밝힌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예고 없이 휴전 협상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당혹해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공습을 주고받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하기도 해서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핵 협상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폴리티코 유럽파는 트럼프의 걸프 3개국 순방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 분열을 더욱 선명히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뜻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으로 인해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중동 순방에서 대규모의 석유, 무역, 투자 계약을 원하고 있고 특히 사우디 등 이 걸프 국가들의 지역 안정을 원한다는 이유로 이란 핵 합의 복원과 가자 지구의 조속한 안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티븐 쿡 미 외교협회 CFR 중동 담당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의 외교는 철저히 경제 중심의 국력 외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걸프의 부유한 국가들과 국부펀드를 미국 투자원으로 간주하는 접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순방에서 이란 핵 합의는 걸프 국가들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하마스와 에즈볼라가 타격을 입고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약화된 지금 이들은 전반적 지역 안정을 추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핵 합의와 팔레스타인 문제의 진전 없이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지켜세웠던 네타냐후 총리의 외교 셈법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폴리티코는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결과를 부정하던 시점에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당시 당선인에게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낸 일 또한 양측 불신의 씨앗이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진영 내부에 중동 개입에 회의적인 인사들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제디 벤스 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 미국의 이익은 이스라엘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폴리티코는 결국 네타냐후도 젤렌스키처럼 깨닫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에게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는 본질이 아닌 방해 요소다. 그의 진짜 목표는 외교 재편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업적 거래에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맹방 관계가 최근 연일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은 자력 방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지난 8일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해당 성명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예멘 후티 반군이 오만의 중재로 홍해에서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뒤 나왔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CNN에 이어서 후티 반군과의 공격 중단 합의 발표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었다면서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과는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을 상대로는 공격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스라엘도 자력 방위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이스라엘도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3일 이스라엘이 가자 휴전 협상을 위해 도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면서 대표단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외교 고문인 오피르 팔코와 갈 히르시 인질 조정관, 전 신베트 부국장 등이 포함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3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무함마드 시나루를 제거하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는데
강경파인 무함마드가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이를 휴전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무함마드 시나리오는 18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가자 전쟁에서 드물게 살아남은 하마스의 최고 지휘부 중 한 명으로 가자지구 하마스의 사실상 수장입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을 이끌던 무함마드는 형이 작년 10월 이스라엘군에게 살해되자 가자지구 지도자 자리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저널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무함마드 제거에 성공한다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압박받는 상황에서 중요한 군사적 승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